맨 앞 페이지부터 봐야지. 제목 Understanding Behavior 뭐래요? 행동을 이해하기 해놓고 The Spectrum of Action Identification 그러면 행동을 Identification 한다라는 건 뭐야? 식별하다, 확인하다. 그러니까 행동 확인에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동을 확인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제 밑에 문단 구성 바로 나와요.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방식 체크. 그리고 자, 형광펜 하시고 각기 다른 설명이 모두 어떨 수가 있어? 모두 맞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아까 전에 제목에서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한 게 다양한 방식이라는 얘기겠죠? 이것이 모두 어때?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본론 부분은 행동 식별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한다. 해석 차이, 형광펜. 낮은 수준의 설명이랑 높은 수준의 설명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설명 그리고 높은 수준 각각 어떻게 달라요? 낮은 수준은 단순 동작, 그쵸? 높은 수준은 행동을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문단 구조하고요. 마지막에 높은 수준의 해석은 행동에 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표를 지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 행동을 확인한다는 게 식별이잖아. 그치? 이게 다 무슨 얘기야? 해석이야. 행동을 해석할 때 높은 수준은 목표 지향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어. 그리고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추측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목표를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을 봐봐. 제가 공부를 해. 쟤는 공부를 왜 할까? 목표 지향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아 쟤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의미를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한글 뜻에 약간 잘못돼 있어.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 하지만 X 오류야 오류.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한번 넘겨볼게요. 자 1, 2, 3번 다 X고요. 본문에 없어? 그치만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보면 좋다 그랬지?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에 보면요 이 문장부터 시작입니다. Imagine watching someone pick an apple from a tree. 자 그러면 imagine 상상해봐. 자 뭘 상상해? imagine 뒤에 목적어 자리는 항상 ing죠? 그래서 보는 걸 상상하래. 근데 얘가 지금 지각 동사야. 그래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pick 지금 동사 원형이 왔죠? 근데 어법적으로는 picking 써도 맞습니다. 대신 어때 피킹은 이제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원형이랑 ing가 둘 다 되죠. 왜냐면 지각동사 플러스 얘네들의 관계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니까 원형과 ing가 다 되는 거죠. 수동이면 pp만 됩니다. 그래서 picked 쓰면 당연히 들리죠. 알죠? 지각동사를 모르면 죽여버리겠어요. 자 아무튼 봐봐. 누군가가 사과를 나무로부터 픽 따고 있는 거를 상상해. 그랬더니 자 다음 문장 This action can be described. 이러한 행위는 묘사될 수 있다. as 뭘로써? pulling an apple off a branch. 자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뭘로 묘사되죠? 나뭇가지로부터 사과를 pull up 하면 뭐야? 땡겨서 따는 거죠. 요거로 묘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getting something to eat. 두 번째 해석은 어때요? 먹을 것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딱 봐도 1번이 높은 수준이야? 2번이 높은 수준이야? 2번이 높은
그죠. 왜냐하면 1번은 단순히 뭐예요? 사과를 따는 거. 끝. 그쵸? 2번은 뭐예요? 먹을 거라고 지금 어때요? 목표 지향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장 보면요. both action 두 개의 행위 해석이죠. identification 이게 뭐라고? 식별인데 지금 우리 문맥상 해석이죠. 자 두 개의 행위 식별이 모두 are accurate. 아 여기 아까 나왔는데 그쵸? 다 뭐예요? 정확한 characterization of the behavior. 자, characterization은 여기서는 설명, 묘사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두 가지의 식별이 모두 다 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러나 이제 다음 문장 갈 건데요. however부터 해야 되죠. however 자 그리고 they differ 그들은 뭐예요? 두 가지 identification을 지칭합니다. 그 두 가지는요 어디서 달라? in the richness of meaning 하니까 의미의 풍부함에 있어서 달라. 근데 이 의미가 뭐야? extracted 추출된 의미죠. from that behavior 그 행위로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래요? 차이점 의미의 풍부함에 있어서 다르다. 그쵸? 자, 그 다음 low level identification 하니까 자, 아까 전에 low level 그거는 뭐였죠? 사과를 딴다 이거였죠? 저 수준의 식별은 focus on 어디에 집중을 해? literal 하면은 이거 단어 중요하죠? 글자 그대로의 외워야 된다 그치? 형용사고 글자 그대로의 움직임에 집중을 한다. involved in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의 움직임에 집중해. involved in enacting the behavior 그 행위를 enact 하는 건 행사하다 그치 행하는 움직임 자체에 집중을 해. 자 그리고 literal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형용사 일단 literary는 뭐야? literary 문학의 그리고 literate는 뭐야? 읽고 쓸 줄 아는. 자 그리고 명사가 있죠? 명사 literacy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짧게 말하면 문해력 이런 거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자 그래서 즉 low level은 어디에 집중해? 행위를 enacting, 행하는 거에 관련된 글자 그대로 움직임에 집중을 해. 즉 그게 뭐야? 설명해주죠. extending one's arm, 누군가의 팔을 뻗쳐. 그리고 grasping the apple, 사과 잡기. 그 다음 뭐예요? pulling, 당기기. 언제까지? until it is released from the branch, 사과가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즉 다 행위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This characterization. 자, 이거 아까 했죠. 이러한 설명은 tell you, 너한테 뭘 말해주죠? 이제 또 나온다. 너에게 little, 거의 말해주지 않아? about 뭐에 대해서?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who engaged in the action. 지금 그 행위에 engaged in 하면 참여하다죠.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아. 자, 그래서 단순 동작만 낮은 수준은 얘기를 해주고요. 얘는 어때? 의미의 풍부함에 있어서 얘랑 달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그쵸?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 갑자기 the latter interpretation 나왔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래. 근데 우리 이 글에서 두 번째 해석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level identification이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에 원래 문장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대로 높은 수준의 식별은 해석합니다. 뭐를? The behavior, 그 행위를 뭘로써 해석하니? reflecting, 그러니까 반영하는 걸로써 해석을 한다. Some internal state.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이 해석은요, 이게 지금 내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걸로써 해석을 한대요. 그치? 그게 바로 뭐야? 내적 상태가 배고픔. 그리고 또는 또 뭘 반영해? 목표를 반영하는 걸로써 해석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그 목표는 뭐예요? eating, 먹는 거죠. 뭐 하기 위해? satisfy hunger, 그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위자. 이 두 가지 정도를 반영하는 걸로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의 내적 상태. 두 번째가 그 사람의 목표. 이 두 개를 reflecting, 반영하는 걸로써 해석을 합니다. 그쵸? 그랬더니 다음 문장에서 the latter, 그 후자의 해석. 후자의 해석이 뭐야? higher level in identification이잖아요. 이 후자의 해석은 아마도 봐봐, 가정을 포함하죠. about the actor's motive, 그 행위자의 동기. 그리고 causal relation, 이것을 포함해. 이게 뭐야? 그 인과관계. required to achieve 됐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고요. 가정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이해되죠? 왜냐면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의 내적 상태랑 목표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motive, 동기와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동기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약간 정리 다시 해보면, 아직 안 썼죠? 나중에 쓰라 그랬죠? 내적 상태랑 뭐를 지금 하죠? 목표. 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이 식별은 가정을 필요로 하죠? 가정을 필요로 한다. 뭐에 대한 가정? 첫 번째는 동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 이해됐죠? 그랬을 때 다음 문장, as such, 그래서 higher level identification은 인도는 주다예요. 제공하다 주다. much more mean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behavior.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준다고요. 어디에 있어서? 그 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they can also invite speculation, 비록 그것들이 추측을 데려오긴 하지만 about 뭐에 대해서? unobserved properties of the actor, 그 행위자의 지금 어때?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대해서 추측을 하긴 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얘는 추측을 해야 되거든? 추측을 하긴 하지만 뭐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때? 그 행위에 더 많은 의미를 준다. 이런 얘기죠? 결론이.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비교 다시, 낮은 수준의 해석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어때?
추측을 하긴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에서 다 추측을 하면서 그 행위 자체에는 더 많은 의미를 주게 된다. 쓰세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 어떻게 알았지? 행위를 해석하기. 액션도 할 수 있지만 동기도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3번은 고차원적인 설명만 하고 있죠. 저차원적인 거 설명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제목인데. 자, 그 다음에 사과 따기의 이 기술. 이거 아니죠? 나머지 읽어보면 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유형. 아닌가? 이게 플러스 유형인가? 아, 그럼 맞아. 원래 문제가 뭐였지? 아, 삽입이구나. 다 했구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볼 거거든요. 9번이죠. 9번. 9번 피세요. 자, 제목 Psychology of Regret. 후회의 심리네요. 어디에 있어서 Decision Making and Purchasing.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구매함에 있어서 후회하는 심리래. 서론 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을 현재가 위치가 아닌, 이거 근데 여러분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서론은 쌩까세요. 그냥 쌩까고 본론부터 칸맨의 연구에서 서론 X 해놔. 연구에서 돈의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큰 불쾌감을 준다. 그러면 돈이 있는데 손실이랑 이익이 있어. 여기서 사람들은 돈의 손실을 더 싫어해. 그치? 그러면은 손실을 더 싫어한다.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그치? 이익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손실을 더 싫어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익을 얻는 거. 그리고 손실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손실 회피 때문에 로또 티켓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죠. 예시가 로또 티켓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할까? 결론. 마케팅에 적용하면 미래 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할인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자, 미래 구매랑 지금 할인 이렇게 있어. 이거 중에 미래 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금액 제공이 쿠폰 같은 거죠. 이게 더 유인책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할인은 어때요? 이익을 얻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게 이거야. 근데
미래 구매에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은 나한테 일단 줬어? 근데 내가 안 쓰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안 쓰는 게,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는 게 싫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손실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어때요? 요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글을 보면 1번에서 그 책 넘겨서 1, 2x하고 3번부터 보면 돼요. 자, in a classic experiment conducted by Nobel 라디아트는 수상자죠. 수상자.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칸맨에 의해서 행해진 거니까 이제 수동이죠. 고전적인 실험에서 자, 윈이 자, 이거 형광펜 하고 있죠? 100달러를 얻는 것. 오케이? 자, 이것은 was found to be half. 자, 반만큼 as appealing. as. 뒤에 것만큼보다 자, 어때? 반 정도 매력적이다. 네. 뒤에 건 뭐야? losing 100달러가 unappealing.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가 똑같잖아. 100달러를 잃어버리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만큼인데 아는 것만큼보다 형용사 부사 한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as에서 원급 비교니까 뒤에 거만큼 형부 한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형부 앞에 괜히 have가 있어가지고 어때? 자, 100달러를 잃는 게 행복하지 않은 것만큼보다 반 정도만 행복하다고 뭐 하는 게 100달러를 얻는 게 이게 was found 그러니까 발견이 됐다고. 그럼 봐봐 똑같은 100달러가 있어. 내가 마이너스 100달러를 해. 그러면 기분이 어때? 마이너스 100이야. 그치? 언어필링 하랬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100달러를 얻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는 얼마큼 좋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손실 회피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다시 얘 100달러를 얻는 것은 found to be half appealing 하면은 뭐예요? 반만큼 매력적인 걸로 발견이 되었다. 뭐보다? 100달러를 잃는 게 불쾌한 것보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자, in a similar vein, 즉 vein은 맥락, 방식 이런 뜻이야. 비슷한 맥락에서 participants in a research study 그러면 뭐야? 이 연구에서의 참가자들 얘네가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were이죠. 이 참가자들은 were given 부여받았다. 뭐를? lottery ticket. 이제 예시가 나오죠. 비슷한 맥락에서 로또 티켓을 받았고 and then 그 다음에 asked 하니까 얘는 were asked죠. 앞에랑 같이 걸려서 요청을 받았어. 아니면 질문을 받았어. if they trade their ticket. 그들이 티켓을 바꿀 건지 for 뭐로? for a different one. 다른 티켓으로. 이거는 a different. 다른 원이 뭐야? 로또리 티켓이에요. 다른 걸로 바꿀래?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티켓은 with an equal chance. 똑같은 기회, 가능성을 갖고 있죠. 이기는 거. 그래서 티켓을 자 똑같은 걸로 확률이 똑같은 거죠. 그걸로 이제 바꾼 거야. 바꿀 거냐고 물어본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지금 주어가 어때? participants 동사는 were asked. 자, 물음 당했죠? 이게 지금 ask가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는데도 뒤에 뭐가 하나 남아요? 간목, 직목에서 어때요? 직목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내려온 거죠? 원래 문장은 뭐였어? 원래 문장은 누군가가 뭐 실험하는 사람이니까 researcher겠죠. researcher가 asked 물어봤다. 누구한테? participant한테 빨간 괄호를. 원래 이런 문장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DO라는 거 알겠죠? 지금 여기서 빨간 괄호가 그럼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if로 시작하니까 얘가 지금 접속사고 명사절 접속사니까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명접이니까 인지 아닌지
그래서 너네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를 이제 물음 당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지? 사형식 수동태. 물었더니 어떨 것 같아요? 기본 전제가 있잖아. 내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개 싫어. 그럼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왜냐하면 fewer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agree 하면은 참가자들 중에 half of the 반보다 더 적은 참가자들이 agree 동의했다. 참고로 이제 half of the 이런 식으로 부분 명사일 때는 수일치는 of the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과거 시제니까 별로 상관없죠. 참가자의 반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동의했어. 심지어 even when they were bribed by chocolate 언제도 그들이 were bribed 하면 수동태죠. 뇌물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뇌물을 준 거죠? 초콜릿으로 이제 설득 당했음에도 어때? 반보다 적은 사람만 바꾼 거야. 막 이제 나랑 바꾸면 이거랑 바꾸면 초콜릿 줄게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when the experiment was repeated with pens instead of lottery ticket.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어때? 이 실험이 반복됐어. 뭘로? 지금 이제 로또 티켓이 아니라 볼펜으로 다시 한 거죠. 그랬을 때 90% of participants 여기도 마찬가지 수일치 여기다 하는 거죠. 왜? 부분명사니까 앞에 이제 90%는 부분명사잖아. 그래서 항상 over 뒤에 명사에다가 수일치 하는 거고요. 참가자의 90%가 동의했다. to trade 뭐에?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펜일 때는 왜 바꾸는 거야? 손실이 없잖아. 똑같잖아요. 내가 이 펜이든 저 펜이든. 이해되지? 그러면 people 자 hang on to those lottery tickets. 여기서 봐봐. 지금 앞문장에 in order to 앞에 동사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hang on을 골라야 됩니다. hang on은 뭐뭐를 고수하다잖아요. 그래서 자 hang on이 매달리는 거야. 고수하다. 자 그러면 stick to 붙어있는 거. 또 뭐죠? hold to 잡고 있는 거. 또 cling to 다 고수하다죠. 사람들은 고수한다. 어디에 뭘 고수해? to those lottery ticket 그 로또 티켓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avoid the regret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형광펜하고 왜 그런 거야? 왜? 후회를 피하기 위해. 어떤 후회야? They would experience 그들이 자 얘 would예요. 그들이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후회죠. 만약 뭐 했을 때 그들이 자 가정법입니다. were to 가정법.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로 봅니다. were to는 언제 써?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그러니까 봐봐 안 바꿀 거야 로또 안 바꿀 건데 만약에 바꿨을 때 if they were to switch and 그리고 나서 가능성이 희박하댔죠. 바꿨는데 어때? 그들의 원래 티켓이 원 이기는 경우 그게 아주 희박하잖아. 만약에 그들이 바꾸고 그들의 어때? 티켓이 이기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would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니까 그들이 경험하게 될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어때? 원래 그 티켓, 로또 티켓을 고수한다고요. 근데 펜은 상관없지, 그치? 마이 갓. 근데 이 시간만 그래. 전 시간에는 안 그래. 심장마비. 알겠죠? 그래서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이제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어?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요. It makes sense. 말이 된다. 자, 뭐 하는 게 말이 돼? 당연히 가주어 자리인 that 나오겠죠?
that 이하가 make sense잖아. 지금 이게 진주어고 이게 가주어예요. 오케이? that 이하가 make sense 말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that 다음에는 자, 당연히 주어 동사 찾아야 되는데 if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괄호 한 번 더 치라 그랬죠? If you give someone $100 말하기 귀찮아. $100 이렇게 귀찮아. If you give someone $100 to be applied toward a future purchase.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세 세트인 주어 동사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that 이하가 make sense 말이 된다 이렇게 할 거고 진주어 부분이 세 줄이야. 그래서 보면요, 만약에 네가 someone한테 뭘 줘? $100. 무슨 $100니? 수식하죠? To be applied toward the future purchase. 뭐예요? 미래 구매에 적용될 $100. 그러니까 쿠폰이야, 쿠폰. 온라인 쇼핑몰에서 맨날 하잖아요. $100 주잖아요. $100? 10,000원이죠? 어? 10만 원이야? 잠깐만. 내가 수학을 좀 못해서. 10만 원이네? 10만 원이나 준다고? 이러면 쓰지. 그치? 그래서 봐봐. 근데 딱 10만 원. 근데 이거 약간 그거잖아. 10만 원 쓰려면 막 50만 원 써야 되잖아. 맞아. 그치? 온라인 쇼핑 많이 해봤어? 아니요, 그런 건 안 해봤는데 약간 그런 쿠폰 같은 게 약간 몇만 원 이상 구매 시 뭐 만 원 쿠폰 10만 원이면 50만 원 정도 써야 돼. 엄청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구매에 applied to be applied니까 수동태다. 적용될 $100를 네가 만약에 누구한테 준다면 그녀는 find this a greater incentive. 이것을 자 뭐라 엄청난 유인책으로 발견할 거야. than 뭐보다? 지금 $100 할인해 주는 것보다. 나 같으면 지금 $100 할인하겠다. 그치? 아닌가?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아야 돼. 지금 할인도 50만 원을 써야 돼. 그러면은 미래의 거 고를 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봐봐.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거 같고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지금 $100를 나한테 뺏어가는 거랑 그 불행은 마이너스 100인데 나한테 생기면 솔직히 플러스 100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약간 할부 같은 건가요? 할부? 아니? 아니에요. 뭔가 그 예시에 자꾸 대입하면 약간 이게 이상해지고 내가 100을 잃었어. 그러면 진짜 개짜증나. 근데 100을 갑자기 벌었어. 그냥 좋긴 좋은데 진짜 막 개좋지는 않다.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냥. 아무튼 이 사람 생각에는 마케팅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미래 구매를 위한 돈을 주는 게 지금 할인보다 더 도움이 된다. 왜? 왜냐면 지금 이득보다 나중에 그 이익을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쓸 거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요약문을 보면요. 여기 안 써져 있어. 그래서 이걸 써야 돼. 이걸 쓰세요. 밑에. 나도 이렇게 썼어. 자, according to the above experiment. 위의 실험에 따르면 participants are more A. to lose money. 자, 그럼 A에 대충 뭐 싫어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겠죠? 돈을 잃는 거를 더 싫어해. then 뭐보다? They are motivated by the prospect of winning it. 그들이 그 돈을 얻는 것의 전망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것보다. 그래서 so it is B. 자, 뭐 하래?
To offer future incentive. 미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B는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Not immediate discount. 지금의 할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답은 뭔지 한번 볼게요. 쓰세요 계속. 답 찾아보세요. 찾았어? 이렇게 오래 걸려? 바로 해야지. 2번? 잠깐만. 잠깐만요. 답은 자 A는 뭐예요? Participants are more reluctant. 싫어한다지 당연히. 그 다음에 it is 뭐야? 야 to offer future incentive 하는 게 뭐야? 돈더 많아. 그러니까 그게 B라고. 뭐냐고 B가. 1번? 1번이지. 더 바람직하다. 뭐보다? 지금 할인보다. 혼날래?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자 플러스 유형 보세요. 아까 전에 다 한 거야. A번 다 했죠? participant니까 뭘? B는 뭐야? 아까 동사가 없었잖아. 행? 행운 고수하다. 자 6번은 it makes sense. 다음에 당연히 접속사 대시고 뒷문장 완전한지 확인해야죠. if부터 purchase까지는 쌩까고 그녀는 find this 찾을 거다. 이것이 어떻다라는 걸 이것이 유인책이다라는 걸 해서 오형식으로 완전한 문장 잘 나왔죠? 자 그 다음 책 피세요. 오늘은 8개 하나요? 아니요 6개 8개 못해. 저번에도 7개밖에 못했는데 3시간 풀로해서 왜 8개 하고 싶어? 아니요. 6개도 진짜 빡세. 쉴 때마다 이런. 다 새 책 폈어? 네. 근데 커피 완전 잘 마실게. 기쁘다 완전. 너무 좋아. 자, 첫 페이지 보면요. Dangers of gold plating in project management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골드 플레이팅의 위험이래. 근데 골드 플레이팅이 원래 도금이거든. 근데 이 문제 아마 처음 풀 때는 이제 골드 플레이팅이 뭔지 몰랐을 거야. 근데 그래도 풀 수 있거든. 일단 볼게요. 서론. 자, 도금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불필요한 향상시켜 프로젝트를 어떤 결과물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하지 않은 특성을 추가함. 한마디로 하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걸로 지금 쓰고 있죠 필자가. 본론. 근데 전문성이 높은 프로젝트에서 전문가들은 이 금도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기술을 시험. 전문가들은 도금을 뭐라고 생각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최소화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리고 결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유혹이 생긴다고. 유혹. 전문가들은 금도금을 자꾸 하고 싶어해. 그다음에 결론. 최고는 좋은 거의 적이라는 말처럼 금도금은 사실 어때요? 필요한 게 아니고 프로젝트의 자원을 낭비하게 돼. 결론. 최고의 적은 좋은 것의 적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마지막 문장이 좋은 것의 적은 최고다라는 문장이 함축 의미의 문제였거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야? 최고를 너무 추구하면은 좋은 것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있어? 이 분필을 도금해.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needlessly잖아. needlessly하게 얘한테 불필요한 특성을 추가하는 거잖아. 난 어차피 맨날 부러뜨리는데, 그치? 아까도 여기 부러뜨린 잔해 여기 잔해 있어. 아니 이 분필 너무 약해. 별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부러져. 그래서 생각을 해봐. 분필을 도금한다고 생각을 해봐. Gold plating in the project. 우리 프로젝트에서 금도금은 그러니까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봐. gold plating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 근데 바로 나와 부정적인 뉘앙스가. needlessly 자 뭐예요? 필요 없이 enhancing 해서 mean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ing를 써야 뭐뭐를 의미하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to 부정사를 쓴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mean to 동사원형 하면 뭐뭐 할 의도 나거든. 그러니까 의미다랑 의도다랑은 다르잖아. 도금은 강화하는 걸 뜻합니다. 뭐를? 그냥 예상된 결과를 강화하는 건데 needlessly야. 아주 불필요하게 향상시키는 거를 의미해요. 즉, 뭐 하면서 adding characteristics that are costly, not require. 그러니까 특성을 추가하면서 어떤 특성이야? 자, 여기 계속 부정적이죠? 비싸고 요구한 적도 없어. 요구되지도 않아. 그리고 and that have low added value. 뭐예요? 부가가치가 낮아. 이러한 특성을 여기서 부가가치가 낮은 특성들을 추가하면서 with respect to 하면은 뭐뭐와 관련하여서 the target 그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과 관련하여서 비싸고 요구되지 않고 부가가치 low added value added value가 부가가치예요. 낮은 부가가치를 지니는 특성을 추가하면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giving more, 더 많이 하는 거거든. 근데 with no real justification, 실질적인 정당화는 없는 거야. other than은 뭐뭐를 제외하고죠. 뭐뭐를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그러니까 누군가의 재능을 뽐내는 거죠. demonstrate,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정당화나 명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설명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예상된 결과를 향상하는 건데, 즉 그 말은 뭐야? 비싸고 요구된 적도 없고 부가가치가 낮은 이러한 특성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인 명분도 없고요. 뭐를 제외하면? 재능을 증명. 단지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도금에 대해서 도금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자, 도금은 특히 interesting for project team members. 그 프로젝트의 멤버들한테 되게 흥미롭대. 왜 그러냐면 it is typical of project. 이것은 프로젝트의 아주 전형적인 것이야. 근데 무슨 프로젝트냐? With a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 하면은 두드러진 자, 표시가 나는 두드러진 전문가 구성원들이거든요. 구성원들이 있는 프로젝트의 아주 전형적인 것이어서 멤버들한테는 흥미로운 거래, 도금이. 즉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설명하면 project that involves specialist 뭐예요? 전문가들을 데리고 있는 프로젝트 있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니야. 증명된 경험과 extensive, 방대한 전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 잘한다 이런 뜻이죠.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어때요? 흥미로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in this environment 이러한 환경,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은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종종 얘네들은 본다 프로젝트를 뭘로 써봐요? 기회로 본다. See project as opportunity 이렇게 되죠? CASB. 그러니까 이제 다 전문가야. 다 이제 기본적인 거 다 잘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도금이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라는 것을 뭐라고 봐요? 그들을 검증하고 그들의 스킬, 기술 세트들을 풍부하게 할 그런 기회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보기에 좀 휘황찬란하게 하고 싶잖아. 왜냐면 다 엄청나게 잘하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쓸데없는 골드 플레이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자, therefore, 그러므로 there is a strong temptation. 뭐예요? 유혹이 있죠. 여기 써있지? 유혹이 있다. In all good faith는 선의로야, 선의로. 좋은 의도로. 자, 좋은 의도로 무슨 temptation이 있니? 얘가 투부정사로 저 앞에 있는 temptation을 꾸며주죠. 무슨 유혹? To engage in. 자, engage in은 아까 전에 설명했죠. 참여하다라 그랬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도금을 할 강한 유혹이 있다. 즉 똑같았죠? 즉 무슨 유혹?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바로 나오죠. 더 높은 품질의 작품 또는 더 많은 거를 성취하려는 템테이션이 있다고. 자, 어떤 작품이죠? That gratifies the professional. 그러니까 지금 그 전문가들 또는 전문성을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작품이죠. But 그러나 동시에 어때? Does not add value. 가치를 추가하지는 않아. 누구한테? 고객의 요구에. 그러니까 고객은 그런 거를 이제 require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어쨌든간 이런 거 할 유혹이 생겨. 그리고 and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removes는 지금 괄호를 여기 닫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관계대명사가 안 끝났어. 동시에 removes valuable resource from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로부터 아주 귀중한 자원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뭐 고품질의 작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투부정사야. 템테이션을 꾸민다고요? 알겠죠? 첫 번째, 골드 플레이팅에 참여할 유혹이 있어. 즉, 그 말은 뭐야? achieve, 더 많은 거를 성취하거나 더 고품질의 작품을 성취할 유혹이야. 근데 그 작품은 어때? 첫 번째, 만족시켜 전문가들을. 그러나 두 번째, 고객의 요구에 가치를 더하진 않아. 동시에 세 번째, 귀중한 자원을 없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속담처럼
최고는 좋은 것의 적이다. 그래서 최고는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금이죠. 계속 higher quality. 근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나쁜 게 너무 많아. 비싸고 자원도 낭비하고 막 필요 없는 특성 계속 추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것에서 자꾸 멀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10분 쉬는 시간. 자, 이 기출예제 풀어보세요. 함축 의미는 뭐예요? 네? 빨리 보세요. 보고 있어요. 이번 맞아요. 오. Raising work quality, 그러니까 품질을 올리는 건데 오직 왜? Only to prove oneself,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번이 약간 함정. Overqualified한 전문가들을 초대하는 것은 나쁜 엔딩으로 이끈다는 주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overqualified라는 말도 안 나왔어. 그냥 되게 우수한 전문가라 그랬지. 그래서 3번은 약간 함정. 자, 그 다음에 책에서 넘겼잖아. 넘겨봐. 그러면은 그 다음 지문이야. 그 다음 지문. 하나 더 넘겨야 돼.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나와요? The bundle of sticks 나오죠? 이게 뭐야? 막대기의 다발 메타포, 은유인 뭐에 있어서? 재산권에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문단 구성 보면요. 이제 소유권, 재산권이란 얘기인데 소유권은 뭐래? 막대기, 다발. 오케이? 그래서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네, 근데 이거 하나 건너뛰신 것 같은데. 너 건너뛰라고 했잖아. 아, 죄송해요. 계속 건너뛰라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막대기의 다발이 바로 소유권이다. 오케이? 여기 이제 끈으로 묶을게요. 이거 다 합친 게 뭐라고? 소유권.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소유권은 그래서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진 여러 당사자들로 나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 막대기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권리
권리야. 오케이? 이 권리들은 여러 개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소유하는 권리도 있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막 각각 다 다른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개념은 각 권리가 즉 결론 소유권은 뭐라는 거야? 각각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이 합쳐진 거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하나의 소유권이다 이런 얘기 엄청 쉬워요. 1번 문장. 자, lawyers sometimes describe 변호사들은 때때로 소유권을 as 뭐로써 묘사를 해요? A bundle of sticks 하면은 막대기들의 한 다발 그려놨죠? 이걸로 묘사를 한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소유권이다 이 얘기죠. 소유권. 근데 이러한 은유는 was introduced 소개되었어. About a century ago 한 세기 전에 and 그리고 it has dramatically it은 여기서 이제 메타포죠. 이 은유는 has transformed 바꿔왔다 극적으로 뭘 바꿨어?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하면 법률의 어떤 교수 가르치는 거 그리고 실행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왔어. 이 은유는 useful 되게 유용해. 왜냐하면 it helps 이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자, 오형식 우리가 보는 걸 도와준다. 그럼 help가 준사역이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봐야 되죠. 우리가 보는 거 능동이니까 이 OC 자리에는 원형도 올 수 있고 to see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그쵸? 우리가 보는 걸 도와줘서 유용하대. 우리가 뭘 봐요? 소유권이라는 것을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interpersonal 개인들 간의 권리의 grouping 묶음으로 본대. 그 말은 뭐야? 이 하나가 바로 아까 전에 쏜 것처럼 개인들 간의 권리의 묶음으로 보는 걸 도와주니까 이 은유 자체가 되게 유용하다 이 말이죠. 근데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권리야? 관계대명사니까 that can be 부연 설명이죠. separated 분리될 수가 있고 다시 put back together 그러니까 뭐예요? 합쳐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소유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when you say it's mine 이게 내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in reference to a resource 자, in reference to는 그냥 뭐뭐에 관해서 라는 뜻이에요. 어떤 자원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내 거다 라고 말을 할 때 often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 You own a lot of the sticks 그럼 이거 봐봐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려면 이 막대기 중에 그래도 5개? 반 이상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A lot of sticks 많은 막대기를 네가 소유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어때요?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하면 방금 얘기한 거야. 전체 다발을 make up 구성하고 있는 막대기들 중에 네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야 그게 너 거다 이런 얘기죠. 즉 막대기가 뭐가 있어? 파는 막대기, 빌리는 막대기,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줘버리는 거잖아. 심지어 그것을 destroy, 망쳐버릴 수도 있는 권리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네가 좀 많이 갖고 있어야 그때서야 그건 너 거라는 거잖아요. 자, though가 여기서는 however이랑 똑같죠? 연결 부사예요. 접속사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야죠. 접속사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split the sticks 써. 어때? 이 막대기를 나눠 가지죠. As for a piece of land. 그래서 만약에 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뭐가 있냐? There may be a 이게 만약에 땅이라고 쳐봐. 이 물체가 땅인데 뭐가 있냐? landowner 하면은 땅의 소유자가 있고요. 또 뭐도 있어? bank or mortgage. 지금 뭐예요? mortgage 하면요 담보야. 담보를 갖고 있는 은행도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어? lease 하면 빌리는 거거든요. 임대를 한 테넌트 세입자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 배관공이야. 그 땅에 들어갈 면허를 갖고 있는 배관공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 미네랄 권리에 관련된 오일 회사도 있단 말이야. 한 땅에.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가 다 있는데 each of these parties 이 parties는 이해 당사자죠. 이 이해 당사자들의 각각은 자, each는 항상 단수 취급이니까 동사가 owns죠. 이 파리들의 각각은 뭘 갖고 있냐? A stick in the bundle 하면 뭐예요? 그 다발 안에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있다. 오케이? 함축음의 문제는 이게 무슨 함축음이에요? 그 물체에 대해서 일부의 권리를 소유한다. 이해됐죠? 엄청 쉽습니다. 이 지문은. 자, 그럼 여기 옆에 있는 거 쓰고 자, 밑줄 친 stick in the bundle을 의미하는 거. 막대기 하나. 그 4번? 아니 잠깐만. 3번? 3번이요. 4번은 뭐야 갑자기? 4번은 그냥 갑자기 시열만 보고 뭐야? 몰랐다. 하면 안 돼. 3이 뭐야? 재산권, 어떤 자산의 한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돼.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틀린다니까? 너무 쉽지 않아? 고일 것 같아. 고3 기출이야. 4번은 뭐예요? 세입자들에 의해서 동등하게 나눠져야 하는 건물. 자, 그 다음 앞으로 넘겨야 돼. 앞으로. 아까 전에 안 하고 온 질문 있잖아.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자, 앞으로 넘겼죠? The dangers of divining potential through talent alone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오늘 우리 그거 뭐야? 3개 남은 게 맞구나. 그래서 talent alone 하면 뭐야? 재능만으로 잠재력을 define 정의하는 거의 위험이야. 그래서 밑에 문단 구성 보면 재능이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자 가정이 있어. 근데 재능이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가정을 한 거야. 알겠죠? 이런 가정 많이 하잖아.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가정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요? 특정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일단 가정을 봐봐.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긴 한데 언론 탤런트야? 언론? 절대 아니지. 재능만으로 성공이 결정되니? 공부는 특히 아니잖아. 알겠지? 공부는 진짜 노력이 99야. 알겠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재능이 부족해. 그러면 재능이 없는 애들 있지? 재능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어떻게 될까? 다른 분야로 밀려나게 돼. 그러니까 어떤 말이야? 이거 했는데 얘 재능이 없네? 너 빨리 다른 거 해. 다른 거. 왜냐하면 오직 재능만이 성공이니까. 이게 이제 온리 재능이지. 온리 재능. 가정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얘네들은 어떻게 돼? 결국에 자신이 못한다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 이런 예언이 성취되게 된다. 충족된다. 뭐 예언이 충족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 있잖아. 아까 뭐였어? 재능이 없으니까 자꾸 너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 이런 식의 피드백은 무슨 결과를 이끌어? 아이들이 발전할 기회가 줄어든다. 다음 넘겨서 1번 문장 보면요. 자, 이제 가정이 나옵니다. When people assume that talent plays a major 사람들이 가정할 때 뭐라고 가정해요? 탤런트가 재능이 play a role 하면 자, play a role인데 무슨 역할이냐면 형용사가 두 개야. major이 role 하나 꾸미고 그 다음에 determining이 role 하나 이렇게 꾸며요. 그러면 major은 무슨 뜻이야? 중요한. determining은 결정적인. 그래서 재능이 중요하고 심지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가정할 때 in 뭐에 있어서 가정하는 거야. 재능이 how accomplished a person can become. 사람이 얼마나 성취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재능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가정할 때 이렇게 되죠? 가정할 때 이제부터 주절 시작이죠. 그 가정은 포인트 여기부터 주절이에요. 그 가정은 자 지시한다, 가르친다, 지시한다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해? Toward a certain decision. 아까 나왔죠? 특정 결정과 특정 행동으로 향하게 해. 정리하면 뭐예요? 사람이 can become 얼마나 성취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서 탤런트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가정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Point 1. 사람들을 이끌어요. 뭘로 이끌어? 특정 결정과 특정 행위로. 그치? accomplished가 이제 성공적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옵니다. 2번. 자, 여기부터 이제 예시인데 예시 서로 끝났고 예시. If you assume that people who are not innately gifted are 이게 어떤 사람이야? innately는 선천적으로죠. 선천적으로 gifted는 재능을 축복받은 거잖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are never going to be good at something. 절대로 자 be good at 명사는 뭐뭐를 잘하다. something을 절대로 잘하게 되지 못할 거다라고 너가 가정을 하면 then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The children who don't excel at something right away. 어떤 사람이야? 어떤 애야?
something에서 excel 하는 건 뭐냐? 뛰어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뛰어나야 돼? 즉시 뛰어나야 돼. 시작하자마자 잘해야 돼. 그렇지 않은 I는 are encouraged 격려 맞죠? 뭐 하도록 격려받아요? To try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하도록. 그래서 예시에서 이제 여기 나왔네요. 재능이 없는 아이는 이걸 여기다 써야겠다. 예시 어떻게 돼요? 재능이 없는 아이는 즉시 잘해야 돼. 네가 만약에 선천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뭘 잘하지 못해 라고 가정을 하면 즉시 뭔가를 뛰어나게 하지 못하는 아이는 다른 걸 하도록 격려받는다고요? 이해됐죠? 뭘 시켰는데 못해. 그러면 너는 바로 이제 다른 걸 해야 돼. 너무하지 않아? 좀 시키면 잘할 수도 있잖아. 내가 약간 그런 경우거든. 나는 처음에 뭐를 하면은 다 못해 나는. 근데 나는 내가 그런 스타일인 걸 알거든. 근데 나는 한 번 터득하면은 진짜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 터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뭐 굉장히 노력도 하지. 엄청 노력하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 시간이 엄청 느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래프가 다르잖아. 이렇게 뭐 시간, 어떤 능력 이런 게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잘할 수도 있지. 그럼 어떤 사람은 어때? 처음에는 개 잘했는데 갈수록 못 이런 사람도 있잖아. 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지. 오래 걸려. 근데 진짜 너무 열받아 이거. 왜 이렇게 약하죠 근데? 몰라. 알아서 그냥 막 풀어주네요. 내가 힘이 센가? 근데 그렇다기엔 그냥 이렇게 쓱 그리시고 계시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봐봐.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난 이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근데 나는 내가 이런 스타일인 걸 알아. 그래서 막 그냥 아니까 알아서 맞춰서 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 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안 되면 즉시 잘하지 않으면 너 빨리 딴 거야 이런단 말이야. 너는 어떤 스타일이야? 저는 약간 저 선생님이 약간 비슷. 아 진짜? 네. 야 그럼 너 빨리 열심히 해. 여기까지 찍어야 올라갈 거 아니야. 찍어야 되는데 찍지 못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지. 반드시 찍어야 돼. 그럼 저 포인트를. 그래서 봐봐 3번에 예시가 계속됩니다. The clumsy ones. ones는 아까 아마 children이겠죠? clumsy는 약간 어색한 애들이야. 어색한 애들. 서투른 아이들은요 are pushed away 밀려난다 from 뭐로부터? 스포츠로부터. 그치? 그래서 예시가 계속 뭐 스포츠 그리고 the ones who can carry a tune right away 어떤 애야? tune은 이제 그거잖아. 음조잖아. 음조. 튜닝 할 때 음을 바로 맞추지 못하는 아이는 나도 못 맞춘다 이건. are told 들어요. 뭐라고? They should try something other than music. 그들이 other than 아까 했죠? 음악을 빼고 제외하고 다른 걸 try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요. And 그리고 또 once children이겠죠? Who don't immediately get comfortable with numbers. 나는 야 즉시 수학과 수학이 아니라 숫자와 편안해지지 못하는 children은 들어요. 뭐라고 들어요? They are no good at math. 그들이 수학을 못한다라고 듣죠. 그래서 지금 예시가 자 스포츠, 음악, 수학 등등 다양하게 나왔어. 전부 다 뭐야 돼? 시작하자마자 잘해야 돼. 그래야 이런 말 안 들어. 우지랖 쩔네 사람들. 지나 잘할 것이지, 그치? 맞잖아. 왜 난리야 얘한테. 자기나 잘하지. 자 그리고 전혀 놀랍지 않게 The prediction. 갑자기 야 그 예언은 어떻게 돼요? Come true. 너무 슬퍼. 어떻게 예언이 진짜가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요. The girl who was told to forget about sports. 그러니까 어떤 소녀죠? 들은 소녀죠. 뭐 하라고 들은 소녀야?
To forget about sports. 야, 너 이제 운동은 그만해. 잊어버려라고 들은 소녀는 never becomes. 절대로 되지 않아. Any good at hitting a tennis ball or kicking a soccer ball. 전혀 어때요? 전혀 테니스 공을 치거나 축구 공을 발로 차는 거에 있어서 절대로 잘해지지 못해. 그러니까 예언이 지금 실현이 된 거죠? 사람들이 너 이거 못하니까 딴 거 해 이랬잖아.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어때요? The boy who was told. 들은 소년이야. 뭐를? He was tone deaf. 그러니까 음치라고 들은 소년이죠. 이 소년 never learns.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 뭐를?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이게 뭐야? 음악 악기죠. instrument가 악기를 연주하는 거 결코 배울 수 없어. 또는 또 뭐를? 잘 노래하는 거를 배울 수가 없어. 슬프다. And 그리고 the children who were told. 뭐라고 들은 애들이죠? They were no good at math. 너는 수학 완전 못하네 라고 들은 아이는 grow up. 자라게 됩니다. 믿으면서. 뭘? 그 말을 믿으면서. The idea. 여기 이제 책에 profess라고 돼 있잖아요. 넘기세요. 프로페스가 아이디어로 바꿨어. 프로페스는 예언이야. 얘랑 똑같죠? 그 예언이 become self-fulfilling 하니까 자기 충족적이 된다. 그럼 자기 충족적이란 뜻은 유명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실현적인. 그리고 너무 슬프지? 자기 예언적인.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계속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self-fulfilling 하면 내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써놓고 자, 그 다음에 idea becomes self-fulfilling 의미하는 거 풀어보세요. 뭐예요? 개인적인 기대가 자기 이미지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아니네. 왜 아니야? 다른 사람이 계속 뭐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잠깐만. 3번. 자, initial beliefs about personal talent. 개인적인 재능에 대한 초기의 믿음은 result in 초래한다. 뭐를? 열정의 부족을. 열정이란 말이 나왔나요? 아니요. 너무 같다. 근데 좀 맥락상으로는 맞긴 한데
4번이었나요? 4번이에요. 그래서 presumed limits, 그 가정된 한계잖아요. 재능에 있어서 가정된 한계는 종종 뭘로 이끌어져요? restricted group,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제한되고요. 그것 때문에 어때? self-doubt, 자기를 의심하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된다 이런 얘기죠. 알았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여기 그 서론 예시글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나중에 다 정리해서 줄 거예요. 좋지? 왜?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나요? 네, 왜요? 너무 좋았어요. 더 하고 싶어요, 혹시? 아니요. 자, 다음 건데요. 현대 마케팅에서 진정한 스토리텔링의 힘. 찾았어? 네. 잘 찾았네. The power of authentic storytelling. authentic 진정 아니야. 현대 마케팅에서 그럼 뭐 해야 돼? 진정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마케팅에서. 자, 문장 구성. 우리는 연결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 자, 우리는 어디 살아요? 한번 살살 써봐야겠어. 살살 쓰면 안 부러지겠지? 연결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뭐에 의해서 촉진되냐면 무선 브로드밴드, 두 번째 모바일 기술, 세 번째 소셜 미디어. 자, 이것들이 다 뭘 해? 연결성의 시대를 촉진시키고 있고 지금이 연결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야.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서 마케팅에 있어서는 권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소비자에게 권력이 넘어가고 있어. 여기서 권력이 누구한테서 소비자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해? 그래서 스토리텔링, 진정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 뭘 추구해야 돼? 깊은 연결. 이걸 해야 돼, 고객이랑. 그래서 잘 전달된 스토리텔링은 뭘 할 수 있냐?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고요. 일상적 도전도 보여줄 수 있어. 어쨌든 공감한다는 얘기야. 캐릭터를 만들어서 얘가 뭐 이거 했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은 브랜드는 영웅이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결성의 시대라서 지금 권력이 소비자한테 있어. 우리는 마케팅을 할 때 진정한 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야 돼. 권력이 얘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브랜드는 영웅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좀 함께 가는 멘토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글이에요. 1번 보면요. 자, we are living in the age of connectivity. 바로 나오죠. 연결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자, 이 연결성은 뭐뭐뭐에 의해서 촉진돼? driven by the. 자, permitting 하면은 이게 원래 뭐 스며드는인데 보급되는 이런 뜻도 있어요. 보급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그리고 어때? proliferate는 급속히 증가하는 이죠. 자,
뭐에 의해서 보급되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우선 브로드밴드.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수식어죠? 브로드밴드를 수식하는 게 지금 뭐야? Permeating and inexpensive and proliferate 이렇게 다 수식어예요. 어쨌든 첫 번째, 무선 브로드밴드에 의해서 연결성이 촉진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야? Fastering, 빠르게 성장하는 두 번째, 모바일 기술. 그쵸? 또 그리고 세 번째,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인데요. 여기에 이거 왜 빠졌지? 이상한데? 이게 자 소셜 미디어 메디에이티드인데 소셜 미디어로 중재된 이런 뜻이야. 중재된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게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로 인해서 연결성의 시대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어떤 의사소통 이 정도까지 써야겠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중요하죠? 연결성의 시대의 결과 마케팅은 changing 바뀌었어. with the power 뭐로 바뀌었어? of authentic 진정성 있고 자 relevant 관련 있고 그리고 and experience 경험적 스토리텔링과 함께 마케팅이 바뀌었어. 이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마케팅이 스토리텔링의 힘과 함께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소셜 미디어는 연결성의 시대잖아. 소셜 미디어는 shifting the power 힘을 옮겼죠. from marketer 그러니까 마케터로부터 바뀌었네요. 권력이 마케터로부터 고객으로 바뀐 거야. 지금 마케팅이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where의 관계 부사인데 선행사는 뭐냐면 그냥 이 단어가 아니라 앞의 상황 전체야.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 있잖아.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자 스토리는 뭐에 의해서 말해진 스토리야? 고객 그들로부터 얘기되는 스토리가 종종 often more potent 더 강력해 than 뭐보다 the ones stories겠죠? told by brands 브랜드에 의해서 얘기되는 스토리보다 고객이 말한 스토리가 더 강력하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권력이 마케터에서 소비자로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가 훨씬 강력하다고. 그래서 authentic storytelling, 진정한 스토리텔링은 does not use, 사용하지 않아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를 manipulation,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여기 S 붙으면 수단이에요. 명사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전혀 안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조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에 이 지칭하는 건 authentic storytelling입니다. 이 진정한 스토리텔링은 use the power of storytelling. 스토리텔링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 정직하고 진심으로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 To connect with the customer at a deeper level. 여기 나오죠? 고객과 깊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스토리텔링의 힘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 마케팅에서 여기 진정한 스토리텔링은 고객을 초대한다. 어떤 변화적인 여행으로 초대해. 그리고 그런 여행에서 through a rational message. 이거 아니구나. 자, 그냥 봐봐. 아까 말한 거 잘못 말한. 진정한 스토리텔링은 고객을 초대하죠.
변혁적인 여행을 through 뭘 통해? rational message wrapped in emotion 하면 감정이라는 걸 포장된 이성적 메시지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겉은 뭐야? 감성. 속에 뭐야? 이성. 이성이 쌓여있는 거죠. 근데 겉은 스토리텔링으로 약간 말랑말랑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변혁적인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하는 일이죠. Well told story, 그러니까 잘 전달된 스토리는요, captures 뭐해? 우리의 주의를 이끌어, 그리고 hold us in suspense,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보면서 막 공감하고 몰입하잖아. And 그리고 pay off은 이제 보상을 주나요? 보상을. pay off with a meaningful emotional experience 하면은 의미 있는 감정적 경험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줘. 그래서 잘 전달된 스토리는 좋다 이거죠. 7번 A well-told brand story. 그래서 잘 전달된 브랜드의 이야기들은 뭘 사용해요? Use character. 아까 여기 캐릭터 사용한다 그랬죠? 이 캐릭터를 사용하고요. Through whose eyes 하면은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인 whose가 소유격 용법이죠? 원래 소유격은 이제 그냥 뒤에 명사까지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보세요. 그렇게 해야 뒷문장이 불완전하거든? 뭔 말인지 알아? 관계대명사 원래 뒷문장이 불완전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묶어야 불완전하다고. 얘 후스만 반대로 보면 뒤에가 완전하거든요? 이렇게 묶어. 그랬더니 뒤에가 불완전할까? 원래 불완전해야 되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전치사가 있죠? 그럼 얘는 전관대야. 그러니까 뒷문장이 이렇게 묶어도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The customer can see the world.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어. 그 원래 through가 여기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으로 가버렸으니까 지금 완전한 문장처럼 된 거잖아. 전관대라서. 어쨌든 Through whose eyes, 그 캐릭터의 눈을 통해서 고객은 뭐 할 수 있어요? See the world,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캐릭터의 눈을 통해서 커스터머는 뭐 할 수가 있어? Can be empathetic, 공감할 수가 있어 for the character, 그 캐릭터한테.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그 캐릭터를 사용해서 그 고객과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커스터머는 therefore 그러므로 can relate to는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공감하다요. 공감하다. 아까 공감하는 단어 뭐였죠? empathetic 나왔죠? 방금 앞 문장에.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다? 어디에? 그 캐릭터에. 그래서 through demonstrating the day-to-day 일상의 라이프 도전들을 보여주는 거야. 캐릭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처럼 쟤도 막 저렇게 힘드네 막 이런 거죠. 완전 다 불안한데 그쵸? 어디가 어센틱이야. 죽을래? 불안아 불안. 속으면 안 돼. 알겠지? 속아서 이제 구매하면 안 돼. 그 물품을. 나 맨날 구매하잖아. 속아서. 왜? 그런 고객의 일상의 도전들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strong brand는 강한 브랜드들은 hold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잡는 사기꾼이잖아. 응? As a mentor. 자, rather than은 뒤에가 항상 마이너스를 했죠? 히어로라기보다는 멘토로서 그들의 손을 잡는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야 이거 사면 우리가 도와줄게. 약간 이런 거잖아. authentic storytelling을 통해서. 누구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막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것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살이 20kg가 빠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그건가? 너무 비관론자인가? 야 이거 써 오른쪽에 이거. 항상 올림포스 수업하면 비관론자가. 빨리 쓰세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함축의미 찾아봅시다. 일단 1, 2, 3 읽어볼까? 읽었어? 네. 답 있어 없어? 어. 4, 5도 읽어? 네. 어. 오. 그러니까 뭐야? 되게 효과적인 브랜드는 지금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하죠. 뭐라기보다는 단순히 푸싱, 그러니까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막 홍보하겠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오늘 진도 끝났고